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이 사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좀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디커플링이 뭐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뭐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만 미국과 이렇게 디커플링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뭐 독일, 프랑스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우리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점을 낮추고 있고, 좁은 박스권 지금 나오면서 계속 이 조금씩 이 하락의 흐름을 조금 보였던, 그래서 이제 일정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조금 보였던 뭐 요런 정도의 흐름이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고, 미국만이 거의 지금 크레이지 모드 지금 발동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요 부분 관련돼 가지고도 이번 주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난주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난주 시장 얘기가 앞으로 시장 얘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계속 같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은 다우나 S&P 500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크레이지 모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실적 장세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다우나 S&P 500을 봤을 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계속 조금 더 반등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다. 나스닥은 조금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반등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뭐 일단 밀릴 가능성도 모두 있는 상태인데, 얘들이 일단 차트가 괜찮기 때문에 뭐 상승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모두 다 상승 상태가 나왔고 상승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다우 S&P 500은 신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마이너스 0.3%, 코스닥 0.46% 정도 나왔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조금 밀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봉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난주 다우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흐름이다. 3주 연속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고개를 딱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 가능성이 높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고가가 나온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제 다우 상승했는데요. 금요일 날 상승을 했는데 계속 지금 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여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주보다는 힘이 조금은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져 보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난주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고개 들었단 말이죠. 들은 상태에서 이번 주 추가 반등 상승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근데 이 금요일 날 이 음봉 요렇게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주봉상의 이 나스닥과 비슷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위아래 모두 가능한 상태인데, 일단 한번 쉬어갈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우하고 S&P 500은 약간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인데, 이제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할지, 그렇다고 나스닥만 혼자 나홀로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요 부분이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이
주봉상으로 보시면 최근 3주 동안 요렇게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 다우도 최근 3주 동안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 어 나스닥도 최근 3주 동안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 이거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요렇게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놓고 따졌을 때 최근에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죠. 여기서 놓고 따졌을 때 요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만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최근 우리 시장은 8월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 그 상황에서 2,900에서 저점 지지를 1차적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반등 나올 목표치 정도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다시 살짝 눌림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요번 주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등이 간다 하더라도 지금 요런 자리에서 걸릴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리들에서, 요번 주가 여기니까, 요번 주 자리가 여기니까 요런 자리라든지 요런 자리들에서 걸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난주 이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대외적인 이제 재료나 여건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뒤로 가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뭐 비슷한 그림인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낫지 않아요? 이게 뭐 양봉이었고 지난주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땡겨서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놓고 따졌을 때 지난 이제 8월 달 하락 이후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놓고 보면 요게 지금 하나 있거든요. 요 자리가 하나 있어서 얘는 두 개까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렇게 나와 있어서 얘도 지금 상단은 일단 조금 제한적인 정도의 흐름, 요런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이 미국은 3주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온 상태고, 이제 돌리는 캔들이 하나 나온 이후에 2주 연속, 나스닥이 그렇습니다만 다우 S&P 500은 상승했었죠. 3주 연속. 우리 같은 경우도 요 지난주에 조금 따라갔으면은 좀 우리가 소외감이 좀 덜했을 텐데, 지난주에 못 따라간 부분이 조금 상대적 소외감을 좀 크게 더 만든 이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만 그랬던 건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내용들을 몇 가지 보게 되면요. 국제 유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고점 논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일단 전문가들 쪽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지금 투기 수요가 일단 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100까지 내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 제가 볼 때는 $100까지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유가 관련 오페크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오페크의 압력을 조금 행사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과거보다 미국의 입김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에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압력을 조금 행사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미국 쪽에서 다른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보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까지 넘어가는 상황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환율이 조금 안정되면서 사실 환율이 좀 이게 제가 매일 이제 하루에 2번씩 시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지난주였나요? 1,200원 찍고 나서 이 자리가 1차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그 위로 1,250원까지도 열려 있긴 하지만 1,200원 일단 맞고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밀렸어요. 밀렸으면 외계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한 모습 뭐 지난주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1,500억 정도 들어온 게 다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거든요. 일단 요번 주도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걸로 그러니까 안정세를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인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 주 인제 11월 2일 3일 FOMC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테이퍼링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이때까지 뭐 진짜 어 거짓말 좀 보태면 한 70-80 번만 더 하면 100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시장 내도록 글로벌 시장 내도록 테이퍼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약간의 이번 주 눈치 보기가 나온 이후에 다음 주에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바로 돌려주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이 강의 영상으로도 그전에 과거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했었을 때 어 미국하고 우리 시장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의 이 지수 변동폭 일일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고거 참고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11월 이번 달 인제 다음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주열 총재가 특별한 거 없으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어 시사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도 주식 시장에서는 쪼끔 그렇게 썩 좋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왔는데 1.7 장중 1.7%를 넘겼다가 마지막에 쪼끔 밀리고 마감을 했는데요. 얘도 한 1.7대 중반 뭐 지난번 고점이 1.77대 정도 되니까 1.7대 중반 정도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 넘어가면 쪼끔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식시장에 역시 쪼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지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 3월 달에 우리 막 날아가듯이 올라갔던 그 흐름보다는 막상 테이퍼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음 최근 지금 일단 경제 침체 그러니까 경제 둔화 우려 침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둔화 우려감이 지금 쪼끔씩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썩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인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 테이퍼링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그러니까 둔화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승 자체도 쪼끔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일단은 고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채 금리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아 이거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황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고런 지금 위치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지난주까지 인제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뭐 정부에서 쓰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썼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한 날 이 기사를 하나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게 뭐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른다. 알 수 없는 잘못된 영어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 그 뒤로 인제 요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제 공식적인 명칭이죠 어떻게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쪼금 말이 길어도 굳이 잘못된 영어 이런 그러니까 일본에서 잘못 받아들인 영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부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나왔던 고런 용어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활 속 거리두기 11월 월부터 일단 시작 가능성을 높였고요. 내일 모레 정도 선에서 70% 접종률 2차 접종률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일단 높아져 있고 부스터 샷 지금 진행 계속되고 있고 청소년들 백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인제 이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인제 나왔던 얘기들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인제 전반적으로 금리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연준 위원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돼 많이 올라가고 있어.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 요런 정도의 얘기들은 나왔어요. 뭐 제조업 쪽에서는 그나마 좀 이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요런 얘기들도 좀 있었었고요. 고용이 지금 조금 좋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아마 내년 뭐 이후로 인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가 될지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팬데믹 이전으로?' 라고 생각해 보면 쪼끔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의 상황을 보면요. 임금 상승률이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금 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채용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인제 그 뭐 서비스업 쪽이라든지 중소기업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인제 채용 박람회 같은 형태를 진행을 했는데 열미그 뭐 한 40명 중에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취업을 하는 정도의 수준. 계속해서 이 미국에서의 고용이 이 고용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비스업 쪽, 뭐 식음료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뭐 호텔이라든지 이쪽도 지금 점점 이 확산될 걸로 지금 보여지는 분위기이긴 하던데요. 로봇으로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감자를 튀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확산 속도가 지금 쪼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 부분이 고용주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없어. 아파서 출근 안 할 이유도 없어. 다른 뭐 불만도 없어. 이런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보니까 어 한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서빙 로봇이. 음 이제 그 정도 같으면은 '크게 부담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급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 이 고용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회복 속도는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제 이쪽도 우리가 인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쪽이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점점 생활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모 광고에 CF 광고에도 윤여정 씨였나요? 나오셔 가지고 목소리 출연하셔 가지고 모 호텔들에서 뭐 "로봇이 다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인제 우리 인제 그런 쪽에서 시작하는데 미국은 생활 속으로 지금 접근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요 부분도 인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 뭐 경제 지표들 나왔는데 예상보다 좋지 못하거나 뭐 그냥 뭐 만족시키는 정도, 컨센 하향 내지는 컨센과 비슷, 요런 정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제법 많았었고, 그리고 인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파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군다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 이런 쪽의 얘기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상 시기를 당겨야 돼 하는 이 연준 위원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 금리 인상을 당기면 9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원래 기존의 시각이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7 월까지 당길 수도 있어. 7 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지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는 7월 인상 가능성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국채 채권 쪽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상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테이퍼링은 개인적으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주식 시장에 뭐 크게 뭐 이렇게 부담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상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쪼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 계속 주시를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계속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 물론 저도 앞으로 체크가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 세에서 11 세까지 어린이들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조금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럽 쪽에서 지난주에 나온 게 이제 보면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쪽에서 생활 속 방역 거리두기를 한 이후에 1일 확진자 수가 지난주 뭐 급격하게 늘어서 뭐 4만 명 이상 뭐 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일단 마스크를 다 일단 벗은 상태들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벗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단 마스크를 쓴다라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이 위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확진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확진자 수를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제 우리들 기억 속에서도 점점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인제 금요일 날 나온 얘기이긴 한데 목요일 날 저녁에 나온 얘기들부터 해서 있었는데 인프라 법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골치로 볼 수 있는 골칫거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조민친 의원의 어떤 행보잖아요. 민주당 내에 공화당 의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듯이. 근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올해 얘기하고 있는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들 어떤 부양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조men친 의원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나가라 소리 안 하는 거 보면요.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있는데 이제 이분의 지역구 자체가 음 예를 들면 석탄 기업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늘리고 석탄 쪽을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제 고건 뭐 차제에 두더라도요. 어쨌든 조민친 의원 자체가 일단 지난주 어 민주당 탈당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다가 그래서 인제 쪼끔 문제가 좀 될 것처럼 보였다가 그다음 날 그거 오보야. 오보고 뭐 민주당 탈당 나갈 일 없어. 나갈 일 없고 음 바이든 대통령의 이 사회 지출 법안 기존에 3.5 조였는데 3.5조 계속 주장을 했었을 때 조민친 의원이 "나는 1.5조 위에서는 도장 찍을 일 없어.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기존에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3.5 조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1.9 조에서 2.2 조까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양보를 한 상태잖아요. 이 양보안이 나왔을 때 "환영해. 고려를 좀 해볼 만해."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시 "쪼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라는 쪽의 얘기가 한마디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인프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조men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를 이제 찬성적으로 돌려주면 이쪽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 소위 얘기하는 패스트 트랙 이 예산안 조정권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각은 뭐였냐면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12월 3일까지 연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공화당이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 써 이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이거 통과 안 시켜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men친 의원이 찬성적으로 돌아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패스트 트랙을 띄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산 조정안을 써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공화당과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공화당도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줘 가지고 미국이 셧다운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뭐 뒤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과를 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 생긴 상태가 됐습니다. 조men친 의원 한마디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아직까지 조men친 의원이 어 지금 자기 지역구 쪽에 있는 후원금을 받았던 기업들 쪽에 있는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조금 높아지기는 했다 정도, 확률이 높아지기는 했다라는 건데, 이달 말이니까 요번 주 말이거나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표결이 된다면 벌써 지금 몇 차례 연기가 됐었고, 표결 자체 이제 하원에서 표결 자체는 한 차례 연기가 된 것이 지금 10월 말인데, 만약에 얘가 통과가 된다면 생각보다 다음 주에 있게 될 FOMC에서의 이 테이퍼링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생각보다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통과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물론 인프라 법안에 대한 관련주들 수혜 여부도 있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당 부분을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슈 보게 되면 역시 국제 유가,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지금 요번 주 EU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EU 쪽에서도 지금 약간 혼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기존의 리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가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는데, 독일에서 지금 이 총수가 바뀌었잖아요. 통화정책 총수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매파 총수가 지금 그만두고 비둘기파 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EU 쪽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EU 통화정책 회의에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지금 현재 이 상대적 약세, 조금 이제 안정화, 요 부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따라서 환율은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국내 통화 정책, 일단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조금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씩 지금 방향이 잡히고 있어요. 방향이 잡히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 부동산 쪽으로 자금들이 또 조금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이제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만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28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난 2분기에 6.7% 성장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했죠, 미국이. 그랬는데 요번 지금 3분기에서는 3.0에서 3.2%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3.2. 이렇게 지금 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걸 지금 달성할 수 있느냐 여부도 지금 관건인데, 요게 달성이 된다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도 안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달성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다만 요 3.0에서 3.2 사이 정도까지만 맞춰줄 수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맞춰져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3분기 실적들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기업들 상당히. 미국도 지금 좋고. 근데 미국은 3분기 실적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분기 흐름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내년 성장률이 지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여기서 지금 3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지금 좋게 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3전 28일 SK 하이닉스 26일 날 컨콜이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컨콜, 이게 중요하잖아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의견이 나올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단 말이죠.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우려를 조금만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될 거야 정도,
상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렇게만 나와 줄 수 있어도 우리도 실적에 대한 어떤 이 장세를 반영시킬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컨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3전의 이 컨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난주에 23일 날 파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왜? 중국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이걸 유도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황다그룹 쪽에서 어 우량 이 기업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던 우량 기업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했잖아요. 왜? 이 애들 깰 거니까. 승인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끄집어 이 짜 가지고 쥐어짜 가지고 음 23 일을 넘겼어요 일단. 23일 달러 채권 이자를 일단은 지급을 했습니다. 음 이게 달러 채권 이자 같은 경우는 만기 도래 이후 한 달이고요. 그리고 위안화 채권은 만기일 돌아오는 그날까지 해결 안 되면 바로 파산입니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위안화만 계속해서 이 상환을 했던 것인데 23일 날 첫 이 달러 이자를 상환을 했어요. 앞으로 계속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 위기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일단 뭐 결국 안 돼서 파산을 하게 되든 아니면 끝까지 버티든 지금 황다그룹 쪽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자꾸 좀 줄여 나가고 음 뭐 전기차 쪽으로 조금 치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발표한 상태이긴 한데 뭐 확 쪼그라드는 정도에서 완전 망하는 게 아니라 확 쪼그라드는 정도에서 대충 중국 정부가 이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고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요 이슈가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노이즈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점점 이제 미미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다음 주 봐야 될 핵심 지표 두 가지가 요겁니다. 미국의 3 분기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죠. 근원 PCE하고 29일 발표인데 요거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인제 그에 대한 기대감 아마 인제 쪼끔씩 나오게 될 거고 구체적인 안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고런 부분들 쪼끔 우리 주식시장에는 쪼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쪼끔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 인프라법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쪼끔씩 높아지고는 있다. 다만 FOMC가 고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겠고요. 얘가 만약에 통과가 돼 버리면 1.2조 뭐 그다음에 1.9에서 2.2조 사이에서 통과가 돼 버리면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수혜가 FOMC를 원래는 이제 FOMC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 부분이 한 번은 살짝 작용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상쇄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앞에서 설명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일단 우리나라 방한을 해서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쪼끔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북한이 그동안 조건 없는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 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인제 삐끗하고 나서 북한이 삐졌잖아요. 삐지고 나 가지고 인제 완전히 돌아선 상태에서 그걸 지금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탕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심지어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는 미국이 "백신 제발 좀 받아 둬 북한아."라고 사정을 하기까지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나왔었는데 북한이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유리했었을 때 당시에는 미국이 이 대화의 장벽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북한이 칼자루를 약간 쥐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얘기하고 있고 북한이 지금 현재 적대시 정책 그거 철폐해라.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어떤 무기 수입이나 개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쏘는 거 아무 말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관련된 걸로 지금 이 대화의 허들을 높여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계속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하는 고 부분의 중간 단계쯤 와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제 요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쪼끔 그 뒤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 북한이 이걸 받을지 여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뭐 요 부분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이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일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한미 이 협상에 이거 이렇게 협상 자체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북한이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일단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번 주 예상은 2,970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심리적 지지선인 3,000선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3,000선 보고 있는데 지난주처럼 일시적인 이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면서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 지난주와 함께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인프라법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3,050에서 3,070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차트로 보여드렸던 이 추세 저항선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1차 두 개를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요 밑에 게 3,050쯤 되고요. 위에 게 한 3,080쯤 되는데 3,080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한 3,070 정도까지로 일단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985 정도까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1,010에서 요게 이제 3,050과 같은 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70 가게 되면 1,020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만약에 이게 돌아선다고 이게 반등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상대적 강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키워드로 봐야 될 부분은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환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뭐 문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요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국제 유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여기 실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건 컨콜입니다. 이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는 리오프닝 섹터. 이 리오프닝 섹터가 지금 지난주의 상황을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 상황들을 계속 보면요. 순환매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밀린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얘들 올라갈 때 이렇게 별로 못 올라갔던 요런 애들이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요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요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뭐 카지노든 그다음에 여행이든 항공이든 이런 쪽에 뭐 일부 뭐 선반영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 눌림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요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컨콜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들 미디어 sek터들도 지금 최근 뭐 가장 핫한 게 미디어 섹터들이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지난주 한 주 이제 조금 쉬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요번 주도 일단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올라온 새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한 주 정도 더 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미디어 섹터들도 최근 지금 뭐 넷플릭스 지금 신고가 나오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얘네들 지금 계속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미디어 섹터들도 계속 올라온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올라간다면 그건 뭐 보유자 영역이지 새로 관심 가질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섹터들 지금 지난주부터 조금 강세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확산되고 있죠. 게임 섹터들도 확산되고 있어서 요거에서는 아직 수혜를 덜 받은 애들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요. 제가 이거 VIP 방에는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 우리 시장을 지금 주도했던 게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뭐 게임 섹터, 그다음 미디어 섹터, 엔터 섹터 뭐 요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위 얘기하는 굴뚝 없는 공장이잖아요. 얘네들이 쫙 시장 전체를 받쳐주면서 얘네들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들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제조업 섹터들이 죽는 상황에서 얘네들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얘네들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한 번 한 번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엔터 같은 경우도 지난주 뭐 어떤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도 또 나왔듯이 어떤 진짜 돌발 변수 하나에 울고 웃는 상황이 너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로 보면 얘네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떠나서 시장 전체로 보면 얘네만 움직이는 시장은 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이 시장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와요. 지금 우리 최근 뭐 8월 이후부터 제법 지금 힘든 시장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런 제조업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면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제 고런 부분들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일요일 오후 오전인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얘가 또 왜 매번 조금 문제가 좀 있네요. 요렇게 하면 됐네요.